67페이지 사회정의, 분배정의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OX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본답니다. 자,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서 보죠. 노직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해서 재화를 늘리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천부적 재능을 사용해서 재화를 늘리는 것, 천부적 재능, 자연적 재능, 천부적 자산 모두 개인의 소유예요.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자산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죠. 괜찮습니다.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설명이니까 모두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는데요.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도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해서 재화를 늘리는 것이 옳은 경우가 있죠. 이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자연적인 우연성을 활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반드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롤스와 노직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라서 이거는 X로 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보시면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공통점으로 프린트에 잘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부정의를 교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분배 과정에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 사상가인 로직과 롤스는 물론이고 왈처 선생님도 다 동의할 말인 거죠.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누구에게 적용을 해도 이거는 다 맞는 거니까 두 사람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노직만 물어보는 거네요. 노직은 재화의 취득 양도 교정해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금방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 부정의가 발생을 했다면 부정의가 발생한 부분에서 국가의 개입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정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노직이 추구하는 국가가 최소국가인데요. 이 최소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개인의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서 그 부정의를 교정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지, 그게 역할이 배제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재분배가 정의롭다. 그렇죠.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차등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제2원칙인 거죠. 제2원칙. 차등의 원칙이 천부적인 어떤 우연한 결과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때 국가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롤스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롤스는 모두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은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일단 분배 정의에서는 산술적 정의, 비례적 정의 이런 거를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비례적 정의를 이제 분배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형사적 정의나 교정적 정의를 할 때 산술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데, 사회의 가치를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는 많이 돌아가야 되고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많이 돌아가고 누군가는 적게 돌아가야 되는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아무도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분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롭지 않다라는 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의할 말이에요. 벤담 선생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수는 어쨌든 분배 정의에 있어서 이익이 가야지만, 유익이 가야지만 정의로운 거가 되니까, 누구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정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벤담 선생님도 동의할 말입니다.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함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에서 천부적 우연성을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는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이익이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평등한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최소 수혜자가 발생을 했다면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의 능력이나 천부적 재능을 이용해서 이익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익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말은 이 세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X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설명이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O의 선지가 되겠습니다. 6번,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롤스는 모두예요. 모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정의가 실현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어차피 롤스 얘기를 했으니까요. 롤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먼저 분배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불평등이 있는 게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벤담 선생님의 경우도 최대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는 분명히 불평등을 수용하게 될 겁니다. 다수에게 많은 양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소수자는 조금 적게 돌아가도 불평등해도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게 있어서도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큰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고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적은 사람한테 적게 돌아가야 되는 불평등을 정의로운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재화를 분배한답니다. 자, 롤스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요, 다수결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원초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개별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만 있는 상태라서 어떤 합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 자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의 결과를 고려해서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지자면 모두가 다 합의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의한 거고, 동의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의의 원칙으로 확립되는 거죠. 다수가 동의를 했다, 그럼 소수는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한 답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8번,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는 것이 내가 혹시나 우연히 최소 수혜자가 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사회 체제를 바르게 만들어 주는 것은 최소 수혜자뿐만 아니라 최소 수혜자를 우선 배려하겠지만 최소 수혜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 다른 사람, 최소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사회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는 정의로운 분배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표현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롤스에게서는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재화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 분배 정의에 있어서는 기하학적 비례,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할 때는 산술적 비례,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의미하는 거라서 산술적 비례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10번 노직은 최소 국가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렇죠. 노직에서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최소 국가니까 당연히 최소 국가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됩니다. 11번 노직은 취득과 이전에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소유권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물을 취득했으니까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그 결과에서의 정당성으로 부여가 되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노직은 재화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 자, 노직 얘긴데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 이전만 얘기하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죠. 노동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의해서 재화가 분배가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X가 되겠네요. 13번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고요. 이 정의로운 사회는 원초적인 입장이 아니라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용되는 사회니까 당연히 이 사회에서는 공통된 정의감인 정의의 원칙이 있는 거고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의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 특정한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보정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니까 롤스의 표현으로는 사회 협동 체제가 마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번처럼 얘기해도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공정한 기회균등은 공직과 같은 것들을 차지할 때 누구나 그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끔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원칙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우선 그분들도 그 공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혹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때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번 노직은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그렇죠. 노직 선생님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절차적 정의. 절차가 공정을 하면 취득 이전 이런 과정에서의 공정하면 결과도 당연히 공정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17번 롤스는 재화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해야 된다.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맞는 표현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8번 노직은 정당한 소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일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물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X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 롤스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하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사유재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가지는 재산의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는 100만원 갖고 누구는 200만원 갖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보장하는 경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보장하는 경우는 결국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0번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 게 유리하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불리한지 내 개인적인 특성이 어땠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정의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21번 노직은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도 정당한 이전이 된 소유물이라는 거고요.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노직에 있어서의 정당한 정의는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전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두 자유롭게 이전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취득과 이전이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전된 것이라고 해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22번 롤스와 공리주의는 모두 빈민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의 경우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빈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게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도 있지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인데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의료보험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여도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가 얘기하는 이런 복지정책의 실시는 결과에서의 어떤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
절차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복지 정책을 받아서 그 출발선상을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 존재들과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에서의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면, 공리주의는 이미 분배가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추구를 하게 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22번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3번,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 자, 이 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요, 말이 좀 어렵게 써있지만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라서 사유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유재산권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노직 선생님은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거니까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강요나 협박이나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이 발생을 하니까 이 사유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롤스 선생님도 재산을 소유할 권리, 즉 사유재산권은요, 기본적 자유예요. 기본적 자유. 기본적 자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1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롤스는 불평등할 수도 있대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인지 소유 자체를 의미하는지 요거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4번,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롤스의 정책은 두 번째 원칙입니다. 2원칙이죠. 2원칙.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는요, 1원칙인 거죠. 1원칙. 그래서 롤스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의원칙에 1원칙이 우선이고 2원칙이 차선이에요. 그래서 2원칙 때문에 1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본적 자유를 2원칙으로 제한하는 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유일한 국가. 맞아요. 이게 뭐 유일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으나 노직은 이상적인 국가 형태가 최소 국가라고 봤으니까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요거 기억해 주시죠. 천부적 재능, 뭐 예를 들어서 IQ 예를 들어 봅시다. IQ가 어떤 사람은 20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고 라고 하는 불균등한 분포가 일어났어요. 이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하게 분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200 IQ가 되고 싶어서 200 된 거 아니죠. B라고 하는 사람이 IQ가 100 되고 싶어서 100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 어떤 사람은 100인 거죠. A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뭐 대통령이야. B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뭐 김정은이야. 이거는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차등적인 이런 분포가 부정의한 거는 아니죠. 부정의한 건 아닙니다. 우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연하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으니 그 불균등한 분포를
재조정하는 그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부정의하기 때문에 보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롤스는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 즉 사회 체제의 선택입니다. 사회 체제가 정의로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1차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28번 노직은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과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취득만 정당했어요. 이전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취득을 했지만 혹시 불공정하게 이전이 된다면 그거는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9번 노직과 롤스는 모두 사회적 불평등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불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직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 불평등 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을 한다?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부당하죠.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당하다라고 노직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원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원칙이고요. 정의의 2원칙이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기본권에 대한 원칙은 1원칙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꿔서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는 롤스에게 있어서도 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두 사람 모두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얘기였습니다. 30번 롤스는 천부적 자질을 이용해서 재화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게 IQ 200이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재화를 획득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정을 하는 것이지 아이의 IQ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X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득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까 우리 30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네요. 우연하게 취득한 이득, 개인이 태어날 때 IQ를 200을 가지고 태어났다. 100을 가지고 태어났다. 혹은 50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는 우연하게 가진 거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런데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것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되겠네요. 32번 롤스는 사유재산권 아까도 말했는데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입니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이고 는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33번 노직은 자연물에 대한 쾌특의 취득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본대요. 노직은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취득의 원칙을 거의 따라오기 때문에 개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당한 노동이라고 할 때 최초의 취득의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이라고 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지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34번 롤스와 노직은 모두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인 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임의적이지 않다 할 때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연하다. 근데 노직이나 롤스나 운이에요. 말 그대로 운은 우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연한 거야. 그러니까 임의적이지 않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35번 왈처와 롤스는 모두 소수가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자, 일단은 롤스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사회는 부정의해요. 아니 그 자연적인 우연성으로는 이거는 보정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IQ 200을 가진 사람과 IQ 50을 가진 사람이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동등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 권력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개방적인 사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독점하는 사회는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롤스 선생님은. 왈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왈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모든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명예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치들을 한 사람이 모두 갖는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영역의 정의 원칙으로 제한이 되어야지 다른 영역으로 침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독점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36번 왈처는 영역 간의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이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왈처는 개별적인 정의의 기준은 개별적인 정의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의 기준과 일본에서의 정의의 기준과 뭐 미국에서의 정의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 영역들 있죠. 경제적인 영역, 교육에서의 영역, 정치에서의 영역은 각각의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점 우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다른 경제적인 영역도 우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걸 전제라고 보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자유로운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번에는 X. 37번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와 미국 사회와 옛날 사회와 지금 사회가 다르죠. 옛날에 양반이어서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임금님이 뭐 책을 상품으로 줬어. 비단을 상품으로 줬어요. 이런 게 요즘 사회에서도 가치가 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치가 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사회마다 그 가치, 사회의 가치가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38번 왈처는 경제적 제한은 시장의 기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된다. 그렇죠. 교환적 정의, 교환은 자유교환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39번 왈처는 정의적 영역에서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그렇죠. 그 정의적 영역이 교육이면 교육에 관련된 특정한 제도, 경제면 경제에 관련된 특정한 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네,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40번 왈처는 가치의 분배 기준이 해당 가치의 사회적인 의미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우리나라 사회, 지금 조선 사회인지
등 대한민국의 사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40번에도 맞는 표현이고요. 41번. 롤스는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자, 롤스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IQ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200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삼을 수가 있으나 우연하게 누구는 많이 갖고 우연하게 누구는 적게 가진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해줘서 둘 다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얘를 150, 얘를 150의 IQ처럼 어떤 보정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 하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하게 나와야 되겠죠. 유사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42번.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가 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은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3번. 노직은 분배의 정당성이 분배된 결과보다 분배의 역사적 과정, 그렇죠. 어떻게 소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취득 이전 양도의 역사적인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노직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4번. 롤스는 사유재산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권 그러면 자유의 권리입니다. 자유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는 1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은 2원칙이니까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서 1원칙이 우선이죠. 근데 2원칙으로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롤스가 동의하지 않아야 되겠죠. 45번. 롤스와 노직은 모두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자, 일단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과 이전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을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정당하게 소유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배타적인 권리가 생기게 되죠. 노직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노직 선생님은. 롤스는 정당한 소유물입니다. 정당한 소유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과정이 정당했다는 거고,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결과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어도 과정이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롤스도 맞네요. 그럼 이거는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롤스는 분배정의 실현하여 자연적 우연성을 없애야 된다. 자, 롤스는 분배정의를 실현을 해요.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되죠. 근데 자연적 우연성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우연한 거예요. 우연성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우연성을 없앤다기보다는 우연적인 차이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47번. 롤스는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원분배는 정의롭다. 이게 절차에 부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절차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든 결과는 다 정의롭다. 그래서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하셔서 정의에 대한 원칙, 공정한 원칙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결과에서의 어떤 공정함, 균등함을 담보하는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절차만
공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있을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노직은 사회가 협동체제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교환체제. 이 말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직 선생님은 취득과 이전의 자유를 강조하시잖아요. 취득을 할 때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전을 할 때도 개인이 자발적인 동의, 계약을 통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강요나 강제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 노직 선생님은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롤스 선생님은 협동체제라고 해서 태어날 때 많이 가진 사람, 천부적인 재능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협동하는 체제라고 봅니다. 협동하는 체제. 그러니까 노직 선생님은 이 말에 동의를 할 거고 롤스 선생님은 협동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서 노직 선생님 입장이니까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노직과 롤스는 모두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답니다. 자, 일단 노직 볼게요. 노직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과 이전의 자유에서 생기죠. 그러면 처음에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면 취득 과정인 거고 이전 과정은 내가 노동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노직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업적,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기도 하지만 그 업적이나 능력을 발생시킬 때 누구는 많이 업적이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 있고 누구는 없다면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분배 정책으로 보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아도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허용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번 왈처는 노직과 롤스를 향해서 분배의 공정성은 절차의 정의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걸 간과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롤스나 노직은 모두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신 분이니까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X. 51번 롤스는 천부적 재능이 비례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야 된다. 여러분 천부적 재능은 우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 200, 어떤 사람은 IQ 100. 근데 IQ 200에 따라서 200 많이 가져가고 IQ 100에 따라서 100만큼 가져간다면 우연한 결과를 통해서 우연하게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는 거니까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비례해서 가져가게 되면 안 된다 라고 롤스 선생님 생각을 하겠죠. 52번 롤스는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천부적 자산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개인의 소유 권리는 누구는 많이 물려받고 누구는 적게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보정을 해줘서 적게 받은 사람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53번 왈처는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분배 원리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분배의 원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왈처 선생님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제적으로, 교육적 영역에서는 교육적 영역에 따라 각각의 어떤 분배 원리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뭐가 분배 원리다라고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은 분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노직이나 롤스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54번 롤스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이 분포는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죠.
자연적 재능 자체는 누구는 IQ 200이고 누구는 100이고 라고 할 때 IQ 200, 100이라고 하는 그 재능 자체는 개인이 갖는데요. 개인이 갖는데요. 누구는 200으로 많이 갖고 누구는 100으로 적게 가졌다라고 한다면 분포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차이가 나는 분포는 공유 자산으로 생각을 해줘서 이걸 보정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54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왈처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것은 복지를 기준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6번 왈처는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사상가로 배우시는 롤스, 노직, 왈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말입니다. 개인의 정당한 소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걸 교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모두가 동의할 말이고요. 마르크스 선생님만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국가라는 게 아예 소멸되기 때문에 국가라는 그 대상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상가들은 다 국가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57번 노직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한 작용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본대요. 노직은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이 소유 권리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잘못된 설명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58번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는 불평등은 정의롭다라고 본대요. 소유 권리 불평등은 정의롭다라고 본답니다. 도덕적인 공과는 노직 선생님이 도덕적인 공과를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공과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누구는 소유 권리가 생기고 누구는 소유 권리가 안 생기는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소유가 생기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가 안 생기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소유권이 생기고 이전됐다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냐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생기죠. 특히 노직 선생님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전되고 생산되고 취득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 정형적이라고 보아서 부정의한 방법, 다시 재분배를 요구하는 잘못된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59번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를 고려한 원칙인데 최소 수혜자를 위한 원칙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60번 노직과 롤스는 모두 개인의 자신이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유재산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 자체는 있죠. 롤스도 노직도. 노직은 당연히 있는데 롤스 선생님도 사유재산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재산이 누군가는 많고 누군가는 적게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보정이 필요한 거죠. 보정이 필요한 거지 아예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있기는 있고 그것이 평등하게 분배는 되어야 되기는 하나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어떤 천부적인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보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롤스와 노즈 모두가 동의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0개의 OX를 이 분배정의 단원에서 적용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롤스와 노직과 관련돼서는 매해 거의 새로운 어떤 제시문이나 새로운 선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나오지 않은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각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적용 능력을 좀 길러주시는 게 수능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롤스 노직을 포함한 분배 정의를 주장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시문이나 선지가 제공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조금 적용의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정의 파트 문제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이 생윤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원리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생님한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꼼꼼하게 잘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